MSP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업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는 것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아스쇼의 사회를 맡은 정지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1조 원 가까운 투자금이 몰린 시장이죠. 바로 MSP라는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MSP 분야의 대표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 그리고 베스핀 글로벌, 클루커스 같은 기업들은 최근 IPO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들 기업이 IPO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웃스탠딩의 이민재 기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서도 MSP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뭐 물론 이제 테크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술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MSP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요. 클라우드 산업에 속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MSP 업체들은 클라우드의 전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지, 관리 등을 도와주고 돈을 버는데요. 실제로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뭐 데이터 이전 등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후의 관리 등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인데 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메가존 클라우드와 베스핀 글로벌, 클루커스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은 아마 자주 접해보셨을 맞습니다. 텐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네네. 이제 전환에 좀 더 속도가 붙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아마존의 AWS라든가 MS의 애저라든가 네. 뭐 구글 GCP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자연스레 이제 클라우드 전환과 뭐 전반적인 이제 생애 주기를 도와주는 그런 MSP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딱 드는 생각은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 전환이나 이전, 이후 같은 관리 이 서비스를 꼭 MSP 기업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네. 클라우드 전환하고 도입이 생각보다 좀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어떤 중론입니다. 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고 뭐 하려면 좀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하는데 모든 회사가 이제 사내에 클라우드 전담팀을 두고 있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담으로 클라우드 과금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뭐 클라우드 비용이 이제 쓴 만큼 나오는 것이다 네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선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뭐 비용이 나왔어? 뭐 이런 경우도 네네. 나오면서 이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잘만 사용하면 이게 굉장히 편리한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뭐 MSP 기업의 아웃소싱을 어느 정도 하려는 그런 수요도 자연스럽게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MSP 기업을 찾는 고객사들은 계속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럼 그에 따라 매출 성장세도 상당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메가존 클라우드, 베스핀 글로벌, 클로커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매출만 놓고 보면 규모화하고 우상향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있겠는데요. 우선 업계 1위 사업자인 메가존 클라우드의 최근 실적 추이를 보면 2021년도에는 7,51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2022년도에는 1조 2,660억 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는 1조 4,265억 원으로 와.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이 정도로 이제 규모화를 이룬 상태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MSP 시장의 성장세가 얼마나 빠른지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베스핀 글로벌하고 클루커스도 못지않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우선 베스핀 글로벌부터 보면은 2021년도에 2,277억 원의 네. 매출을 올렸고요. 그 이듬해인 2022년도에는 3,352억 원, 2023년도에는 4,059억 원으로 매출을 성장시켰습니다. 네. 클루커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후발주자인 네네. 업체인데요. 2021년도에 778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 836억 원, 2023년도에 1,64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야, 후발주자도 굉장히 매출의 성장세가 좋네요. 사실은 스타트업 씬에서도 이 정도의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스타트업이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도 많이 몰렸겠다. 이런 합리적인 유출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선 업계 1위인 메가존 클라우드부터 보면은요, 2022년까지 이제 막 8, 9천 원대, 8천, 9천억 원대의 그런 네네. 투자금을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 네네. 이미 2019년도에 4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네. 유치를 했고요. 당시 투자자로 참여한 곳은 23개사 정도이며 상국 산은이라던가 KB 인베스트먼트 같은 곳들이 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도 32개, 네. 32개 정도의 기관으로부터 1,900억 원 규모로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고요. 특히 당시 라운드에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가 참여를 오. 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네네. 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글로벌 사스 기업으로도 굉장히 이제 선두로 유명하죠. 유명한 네. 곳이고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2022년도 KT로부터 1,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받으면서 네. 유니콘에 등극을 했는데요. 예, 같은 해 4,5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도 네. 했습니다.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할 당시 기준으로는 기업 가치가 2조 4천억 원을 넘겼다고 와. 하니까 정말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베스핀 글로벌이나 클루커스의 IR 성적도 상당합니다. 네. 예, 그 베스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누적으로 한 3,700에서 3,800억 원 정도 그 펀딩을 받았고, 클루커스 같은 경우에도 535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베스핀 글로벌의 경우에 5천억 원에서 1조 사이 정도로 추산이 네. 되고, 클루커스 같은 경우에는 2,400억 원 정도의 밸류를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네. 있습니다. 정말 투자금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으면 사실 그 다음은 역시 IPO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설명드린 대로 실적도 상장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정말 이례적으로 네. 많이 받은 그런 이제 분야와 업체들인데요. 그리고 클루커스 같은 경우에 나머지 두 업체들에 비해서 업력이 조금 짧긴 하지만 네. 메가존 클라우드라든가 베스핀 글로벌은 거의 근 1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이제 사업을 이어온 곳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행보는 이제 IPO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IPO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회사는 지난달 5일 IPO 대표 주관사를 선정을 했는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JP모간을 선정을 했고요. 공동 주관사로는 KB증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글로벌 마켓증권 등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상장이라던가 국외 상장이라던가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빠르면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 IPO를 하게 될 네네. 것으로 보이고요. 클루커스나 베스핀 글로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클루커스는 올해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2026년도 네. 상장을 예고했고요. 베스핀 글로벌은 지금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그래요? 그런 네. 좀 분위기기는 한데 지난해 이미 이한주 베스핀 글로벌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앞에 두 업체들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IPO를 추진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들으면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드물게 굉장히 아름답고 속이 시원해지는 얘기들이거든요. 어쨌든 클라우드가 유망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여전히 유효하고, 근데 이제 뜨는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도 지금 돈도 잘 벌고 투자도 뭐 몇천억 원씩 이렇게 받았으니까 걱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들 MSP 업체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 개선에 네네.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실적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 매출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흑자를 내고 있는 곳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이제 영업 손익을 좀 네네.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메가존 클라우드의 영업 손실 규모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76억 원, 346억 원, 6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네. 영업 손실이요. 네. 그 다음에 같은 기간 베스핀 글로벌의 영업 손실은 399억 원, 219억 원, 157억 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영업 손실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고무적이긴 네. 한데요. 아직은 적자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후발주자인 이제 클루커스 역시
같은 기간에 영업 손실을 46억 원, 83억 원, 89억 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업 손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게 소위 계획된 적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세 개의 회사는 매출 규모가 되게 크니까 그거에 비해서 사실 적자 규모는 사실 많이 작아서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적자를 보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적자가 뭐 그렇게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MSP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업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는 것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네.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마진이 박하기 때문입니다. 네. MSP 비즈니스는 사실상 AWS라든가 애저라든가 GCP 같은 CSP 사업자들의 인프라를 재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마진을 남기는 식으로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런 리셀 마진의 경우에 좀 원가가 비싸고 출혈 경쟁도 좀 격화하다 보니까 마진을 좀 많이 남기는 것이 애초에 좀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존재합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소통을 했는데 뭐 97%를 아마존이 가져가고 MSP 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3%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귀띔을 해주기도 했는데 물론 뭐 요율 자체는 뭐 계약 조건이라든가 뭐 어떤 업체냐 뭐 이런 변수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뭐 그 정도의 뭐 수수료일 것이다. 뭐 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만큼 마진이 남기가 좀 힘들다. 그만큼 좀 얇다. 좀 그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인건비라든가 판관비라든가 사업을 할 때 투입이 되는 각종 비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쓰고 나면은 또 남는 것이 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증시 입성을 하려면 우리 회사가 매출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다. 실제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런 좀 잠재력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MSP 업체의 최근 화두가 흑자 전환 및 수익성 개선입니다. 실제로 취재를 하려고 이들 기업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네. 수익성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얘기가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지금 IPO까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시계에서 그쵸. 모래가 계속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나중에 수익성 개선에 어떤 그런 모먼트가 있을 것이다. 뭐 나중에 뭐 지금은 일단 뭐 규모화를 이루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좀 그렇군요. 눈앞에 닥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당장 흑자 전환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구조를 들어보니까 이 MSP 3사는 흑자 전환 자체가 그냥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다고 네네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 쪽과 아니다 이게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데 네. 뭐 우선 흑자 전환이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구조적 한계라든가 원천 기술의 네네. 부재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사실상 돈을 벌어가는 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또 제공하고 있는 뭐 AWS라든가 뭐 애저 같은 곳들이고 MSP 업체들은 국내 총판사 역할 정도밖에 못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아프네요. 예, 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쪽에선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뭐 아니면 최근에 또 몇 년 사이에 AI 트렌드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쵸. 예, 그 트렌드에 좀 탑승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려볼 여지가 꽤 많이 있을 것이다. 오. 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히 클라우드만 재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이제 부가 네. 가치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 AI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기업들이 AI MSP라는 용어를 좀 많이 밀고 있어요. 있다. 네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AI 플랫폼을 구축해준다라거나 아니면 AI 앱을 구축을 해준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AI가 좀 결합된 그런 MSP를 제공을 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베스핀 글로벌은 지난달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AI 부분을 강화했다고 하고요. 클루커스 역시 AI 도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젠 AI 조직을 좀 신설했다. 예, 이런 또 그렇군요. 뉴스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AI는 약간 좀 물론 이제 팀을 신설을 했으니까 뭐 진지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가적인 서비스나 AI 같은 거 붙여서 팔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나? 그냥 AI라는 단어 붙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뭐 물론 이제 찬반이 있는데 현실성이 좀 없다고 하는 쪽에서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부가가치는 말 그대로 진짜 부가가치에 그러니까요. 불과한 네, 거다. 네, 네. 특히 이제 AI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요. 못하다 이런 네, 지적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지만 원천 기술은 뭐 사실은 뭐 어디 걸 가져온 것이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AI 방점을 찍는다는 것이 메가 트렌드를 팔로잉하는 사업을 그냥 몇 개 더 하겠다. 뭐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을 시키면서 뭐 수익성 개선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 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런데 예상 외로 MSP 이제 사업이 흑자 전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SP는 SI 비즈니스라기에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네, 네, 있다. 이런 의견을 이제 줬는데요. 네, 네.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MSP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루션을 만들어서 고객사들한테 판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AI를 활용해 가지고 좀 부가적인 것들을 뭐 제공을 한다던가 네, 네. 하기 좀 용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예, 이런 그런 네네. 의견이었고요. 참고로 이제 SI 비즈니스는 기업이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네네. 관한 뭐 기획, 개발 구축, 운영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알려져 있고 네. 뭐 삼성 SDS나 그쵸, 그쵸. LG CNS 같은 곳들이 하던 일인데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서 MSP 업체들이 기업 고객들하고 이제 스킨십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범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SI 업체들의 영역을 MSP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 이런 그렇군요. 기대감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조금 죄송하지만 대기업 계열 SI 회사들도 MSP를 한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회사들은 영업망이 되게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실 뒤늦게 등장한 MSP 업체들이 그 SI 사업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의문은 저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일단 올해 예. 지나봐야지 알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뭐 MSP 기업들의 흑자 전환과 수익성 개선 더 나아가서 이들 기업이 정말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예,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내년에 또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때 한번 또 딥하게 이렇게 좀 네.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 흑자 전환은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저희 이민재 기자님과 함께 MSP 기업의 적자 구조 그리고 IPO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당장 내년 4월로 가서 얼른 보고 싶다. 재무제표를 흑자 전환을 했을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었고요. 향후 이들 기업의 행보, 실적, 아웃스탠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